자,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쌤, 네, 저 오류 때문에 컴퓨터에 화면이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올해 2020년으로 끝나가는데, 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중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근데 올해 좀 재밌었을 거예요. 재밌다기보다는 중학교 올라왔는데 학교도 별로 못 가고, 그렇죠. 근데 내년도에 이제 후배가 들어와요. 후배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중2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이제 사실은 막 마음은 지금 막 쉬고 싶고 놀고 싶겠지만 이번 방학을 좀 알차게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얼마 전에 배웠던 2학기 내용보다 어쩌면 쉬울 수 있는 내용들이야. 뭔가 참고할 만한 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태혁이가 나갔는데 태혁이가 바로 들어오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1 때도 1차 방정식을 배웠던 순서가 똑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책을 꺼내 보시면요. 실제로 1차 방정식도 이런 순서로 배워요. 첫 번째는 뜻을 배우고요. 뭐가 1차 방정식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정식의 등식의 성질을 배워서 실제로 푸는 걸 배우죠. 어떤 이항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위 복잡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괄호가 있을 때, 분수가 있을 때, 소수가 있을 때 똑같이 배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요 활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다 간단하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철수가 영희가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가끔 이제 이런 활용,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멘트를 추가할까요? 실생활 활용 같은 거예요. 실제 우리 주변 생활에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주면서 이제 이거를 뭐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어떤 이제 문제에다가 소위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이야기. 즉, 이 스토리를 보고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이 스토리를 해석해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 마지막은요, 지난번 숙제처럼 끝납니다. 이제 막상 까보시면 뭐 이런 식이 나오고 얘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들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몇 가지, 아마 저랑 옛날에 한 친구들이 이 필기를 해본 기억이 날 겁니다. 몇 가지 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책에 보시면요, 책에는 이게 오른쪽이 원래 순서거든. 근데 읽어보면요, 너무 도덕식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X라고 두고 식 세운 다음에 풀어서 확인해라. 이 말은 누가 못해요. 그래서 좀 이런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팁을 몇 가지만 필기해 드리고 꼭 이번 숙제하시면서 이 팁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꿀팁을 좀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어쩌면 이 팁들이 너네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러니까 꼭 활용이 아니어도 이 팁은 좀 활용을 할 줄 알면 좋아. 첫 번째는요. 소위 끊어 읽기를 좀 여러분들은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요. 이 책은 굉장히 친절하게 끊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근데 원래는 내가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돼. 즉 적당히 끊어서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보통은 끊어 읽을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할 말. 즉 여기까지 끊고 뭐 이런 식, 여기까지 끊고 뭐 이런 식, 이런 할 말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걔네들을 조립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끊어 읽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림을 여러분들은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2학기 때도 이제 막 그림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하는 이유는요.
좀 이렇게 써볼까요? 결국 이거 두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 활용이라는 거는 너네가 이제 그 문장들을 읽고 식을 만들어야 돼. 즉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식을 세우려면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시려면 이제 끊어 읽고 그때그때 할 말도 하면서 그리고 뭐 잘 이해가 안 돼. 그림도 그려가면서 즉 결론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들이야. 특히나 활용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상 까보면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식 자체는. 근데 이제 그걸 너네가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식을 만든다는 거는 이 시간에 어떤 x라던가 문자를 쓸 거 아니야. 그 보통 누구를 문자로 준다? 이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마지막에 묻는 것. 보통 마지막에 묻는 게 있을 거야. 보통 그거를 x라고 둘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걸 두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근데 이제 웬만한 경우는 수학에서는 마지막에 묻는 게 있으면 걔를 문자 x라고 두면 보통 뭐 평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걔를 x로 두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일부 문제에서는 자 공식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을 봐서 뭐 가능하면 활용을 끝내드릴 거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은 그 거속시라는 문제 기억나세요? 거리, 속력, 시간 거기까지만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게 될 내용 바로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가 보통 거리 기억나세요? 뭐 속력, 시간 자,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핫했죠. 중1 때도 가끔 나와요. 거속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공식들 이런 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끔 나오는 소금물 혹은 설탕물 농도 관련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농도 구하는 공식, 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오게 된다면 공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결국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단위를 건드려요. 막 킬로미터, 센티미터, 초,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람, 킬로그램 이런 단위 같은 거는 항상 이제 통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정도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보통 책에는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어쩌면 그냥 책에서는 뭐 너네가 당연히 할 줄 알겠지라고 해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보통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그나마도 너네가 또 문제 풀 때 쓸만한 팁인 거야. 다시 한번 말로 해보고 자 이제 실제로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감이 올 거예요. 알겠지? 첫 번째는 끊어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꼭 여기 파트는 끊어 읽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림 같은 걸 많이 활용할 겁니다. 특히 제가 막 거속시 문제 풀 때 가끔 그런 문제 기억나. 막 산에 올라가요. 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저는 산을 그립니다. 내가 풀어야 되니까. 그치? 막 농도 문제. 저는 비커를 그립니다. 제가 풀어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X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보통은 마지막에 묻는 게 있을 거야. 그걸 X라고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때때로 공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뒤에 소개되는 거리, 속력, 시간 혹은 농도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여기 책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지금 뭐냐면 너네들이 어려울까봐 한 개씩 도와주는 거야 지금. 1번 얘를 X라고 해라. 심지어 누가 X인지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뭐 부등식을 세워라. 풀어라.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도움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 개씩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자, 익힌북 가봐. 좀 다르게 할게요. 제가 사실은 보통 익힌북은 숙제로 드리는 편인데 밑에 있는 게 좀
걸거쳐서 그냥 오늘은 익힌북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는 감이 중요해. 너네가 많이 풀면서 딱 맞추는 경험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실은 또 말하지만 사실 방정식 활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단지 그때는 같다라는 말을 쓴다면 여기로부터 뭐 크다, 작다라는 말로 바뀐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혹시 예전에 기억이 나는 친구를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게요. 한번 나름대로 풀어보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익힌북을 좀 쓰겠습니다. 개념 잡기에도 막 1번, 2번, 3번 막 설명을 막 도와주고 있어. 근데 여기는 막 처음부터 도움받는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사실은 결국 시험 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와. 나 혼자 하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아까 제가 써드린 팁을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예전에도.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런 문제. 자, 1분 30초 드렸는데요.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세 개를 구한 뭘까요? 나온 친구. 저 26, 27, 28이요. 26, 27, 28.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게 이 몇 번이야? 11번. 26, 27, 28 맞아? 그거 세 개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혹시 다른 거 나온 친구 있어요? 자, 27, 26, 25가 맞겠죠. 지금 태은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저런 건가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예상합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수연이가 말한 저게 맞습니다. 자, 이해부터 해볼게요. 이해부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화면 켜주세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일단은 뭔지부터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지금 태은이가 말한 15, 26, 30과 여러분들 연속하나요? 여러분 연속한다는 거는 따라라 붙어 있어야 돼. 이해돼? 즉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1, 12, 13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20, 21, 22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태연아 이해했어? 그래서 일단 태연이가 고른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속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려봐. 자, 지금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합이 얘네들을 더한 게 뭐보다 81보다 작다는 거 맞아요? 저는 이런 것도 그림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연속하는 세 개를 짜라라 더했더니 이거의 합이 81보다 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라. 자, 지금부터 문자를 한 개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문자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한번 x라고 둬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거를,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를. 그럼 가운데 있는 건 x 더하기 1이겠죠. 왜?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즉 이런 식의 어떤 1차 불응식이 탄생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되고요. 자, 이항하셔가지고 양쪽에 3을 나누시면 즉 얼마 나온다? x가 26보다 작다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했으니까, 자, 가장 큰 거는 x가 얼마다? 가장 큰 건 x가 25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 자리에다가 25를 넣으시면 25, 26, 27이 맞다는 거야. 실제로 더해보시면 얘가 8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애입니다. 얘네 세 개가. 자,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니까 꼭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방정식 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방정식 때는 1학년 때 여기가 는으로 간 게 1학년 문제고요. 이제는 작다로 가면 2학년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밑에 있는 12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어쩌면 오늘 익힌북 문제를 다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름의 느낌을 가져가야 돼.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는. 근데 하다 보면요, 그냥 나름 어차피 이제 중학교 2학년, 사실 중학교까지는 활용 문제가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나와도.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림도 활용해봐. 그림이란 게 막 뭐 미술 시간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나름의 어떤 그림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풀 때 도움될 만한 그런 그림들을 이제 결국 너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이런 스타일인 거야. 뭐 제 스타일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혹시 12번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나요? 세 번째 수행평가가 몇 점 이상 받아야 될까요? 몇 점? 94점?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학 수행평가를 종종 볼 거 아니야. 자, 하람이는요, 이미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84점 받았고요. 두 번째는 92점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간단히 그려본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그림입니다. 이런 것도.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볼 거야. 근데 세 번째에서 몇 점 이상을, 요거를 X라고 두겠습니다. 얘가 문제에서 묻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묻는 걸 X라 두겠습니다. 즉 여기에 몇 점을 받아야 자, 여기에 이제 시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수행평가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는지, 요걸 식으로 그대로 바꾸시면요,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길 바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 구하는, 어쩌면 얘도 공식이 있네요. 평균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한다? 3개니까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만큼 요게 평균이죠. 평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식이 생성됩니다. 되게 뭔가 스무스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좀 했어요. 시키는 대로 계속 한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걸 잘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얘를 풀 건데요. 자, 양쪽에다가 3 곱해 보시면요. 자, 84 더하기 92는 176이고요. 양쪽에 3 곱하시면 분수가 지워지고요. 여기서 이항을 해보시면 아까 현빈이 말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몇 점 이상? 94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구나. 사실 이상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94점. 자, 마지막에 묻는 걸 x라 뒀기 때문에 이제 요 x가 94점 이상이면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꽤나 유명한 문제입니다. 평균 관련 문제.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3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뭐 도형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이거 1학년 때 1차 방정식 때랑 또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 당시에도 이런 스토리 그대로 나왔거든요. 단지 차이점은 그때는 마지막에 같다로 끝났고 이번에는 크다, 작다로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부등식 문제니까 마지막에 크다, 작다로 끝나야 돼요. 뭐 이상, 이하 이렇게.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좀 떠올려봐.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었지. 지금 저희가 푸는 익힌북 문제가 개념 잡기랑 센 연산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더 쉬워. 다 도와줘요. x를 이걸로 정해라. 막 도와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받지 않고도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이 문제만 보고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리 말할게요. 요 다음 파트에 넘어가도 맨 뒤에 활용이 나와. 근데 비슷한 활용이 나와. 계속 이런 게 나와. 계속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연습을 좀 미리 해보세요. 오랜만에. 좀 오랜만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나요? 자, 13번은 정답이 얼마일까요? 9cm 이하 나왔나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6cm인 직사각형에까지 끊고 저라면 그립니다. 당연히 도형 나오면 여러분 안 그리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사실은 뭐 그냥 적당히 그리세요. 어차피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로가 6cm니까 여기가 6cm겠네요. 6cm.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둘레의 길이가 30c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래요. 어쩌면 이런 말 써볼까요? 지금 우리가 세 문제 푸는 중인데 항상 문제마다 이런 식의 뼈대가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즉 이번 문제는요,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건데 둘레의 길이가 30보다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뼈대를 채우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런 뼈대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하가 돼야 되니? 세로의 길이가 x겠군요. 보통은 마지막에 묻는 거를 x라고 두라고 했죠. 이제는 끝났죠. 좀 쉬운 문제예요. 자, 이제 둘레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으니까 2x 더하기 12가 둘레겠죠. 자, 이 둘레가 30보다 이하다. 그리고 한번 이항해서 요 정도 풀 줄 알아야 돼. 이제 정리해 보시면 x가 9 이하다. 즉 그래서 정답은 몇 cm 이하냐고 물어봤으니까 9cm 이하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또 해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도 오랜만이니까 꼭 느낌 좀 가져가 봐. 요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도 이번에도. 그러니까 활용은요 사실 생각보다 또 할만해요. 하다 보면 그냥 매번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바뀌는데 지금도 스토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 뭐 수행평가 문제였다가 둘레의 길이었다가 이번 문제 뭐 금액. 근데 뭔가 비슷해. 계속 뭔가 하는 게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초등학교 수학책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뭔가 좀 비슷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다 따로따로 배우거든. 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는데 이제는 좀 뭔가 수학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비슷한데 같이 공부하지 왜 따로 했나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자, 저처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끊어 읽고요. 보통 마지막에 묻는 게 X고요.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풀립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9개? 지금 누가 말했지? 여기 현빈인가? 잘하는구나. 자, 읽어볼게요. 이제 뭐 또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뭐 어디 가고 뭘 사겠는데 뭐 몇 개 사기는 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넛, 자, 던킨 도넛 갔습니다. 자, 갔는데 한 개에 각각 1200원, 800원 하는 도넛들이 있어요. 저는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는요, 특히 활용 문제는 너네가 이해를 그러니까 100%야 돼. 100% 그냥 와, 그럴 때 그림을 이용하라는 거야. 자, 1200원짜리 도넛이 있다는 거야. 좀 1200원 더 비싸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요렇게. 물론 한 개. 그리고 자, 8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동전처럼 보이네요. 한 개. 자, 둘 다 도넛입니다. 도넛. 요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 문장. 얘네들을 합해서 총 몇 개를 사려고 한다? 총 15개를 사고 싶어요. 이게 몇 개 막 골라갖고 뭐 10개, 5개, 뭐 7개, 8개 이렇게 합해서 15개를 사야 돼.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주머니에 지갑에 얼마가 있다? 느낌아. 이게 위에처럼 시계 뼈대가 되겠네요. 자, 전 문장은 식으로 옮기시면요. 총 금액이 얼마? 16,000원 미만이 돼야 돼. 뭐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그럼 1200원짜리 도넛은 몇 개까지 살 수 있니? 자, 지금부터 얘가 X겠네요. 그치? 마지막에 묻는 게 1200원짜리는 몇 개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 때도 굉장히 유명한 흐름인데요. 자, 왼쪽이 X개면 800원짜리는 저희가 몇 개 샀는 줄 아세요? 몇 개? 자, 총 15개니까 이 흐름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15 빼기 X개란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총 몇 개를 샀는지를 알아요. 15개. 그럼 당연히 1200원짜리가 X개면 800원짜리는 뭔진 몰라도 15 빼기 X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800원 찼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치? 요 흐름. 요거 앞으로 저희가 많이 보게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요 흐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금액으로 가야 합니다. 자, 한 개에 1200원이니까 X개는 1200X1이겠죠.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총 금액일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 개에 800원인데 요만큼 사면요. 저거랑 저거를 곱하면 이게 뭐야? 금액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총 금액인데 이게 16,000원 미만이다. 요런 부등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아주 유명한 흐름이고 저희가 당장 다음 장에 나올 거속시 문제에도 요런 느낌의 식을 좀 세울 일이 있을 겁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푸는 거는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계산 문제 되는 거야. 보통 여기도 마지막에는 막상 까보시면 계산 문제예요. 마무리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자, 다음 장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저축 관련 문제인데요. 또 유명합니다. 뭐 누구는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도 저축 많이 하시나요, 학생들? 설날 때 뭐 세뱃돈도 받고 하실 건데 저축도 많이 해보세요. 자, 다음 장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저는 필기 혹시 안 끝난 친구는 필기 하시라고 여기 화면 띄워놓을게요. 지금 사실은요, 저희 막 거창한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거, 시키는 대로.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 읽으면서 이제 사실 저는 색깔펜이 있어갖고 색깔펜으로 지금 끊는 거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할 때도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고 막 그림도 그리시고요. 최대한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나온 친구 며칠 후부터 25,000원보다 많아져요? 15일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15일 후부터. 자, 여러분들 정답만 쓰지 마. 필기를,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익힌북을 메인으로 할게요. 여기는. 여기를 좀 필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개념 잡기랑 생연산에 똑같은 스토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꼭 혼자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볼게요. 현재 상윤이의 통장에는, 자, 현재, 얼마 있다? 자, 11,000원이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려볼까? 어떻게 그리지? 통장에,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풀어야 되니까 그리는 거야. 이만큼 지금 있어요. 현재, 지금. 근데 이제 내일부터 매일 얼마씩, 매일 1,000원씩 저축을 할 거야. 그럼 자, 몇 개만 해볼까요? 그럼 1일 후에는 통장에 얼마가 있다? 당연히 11,000원에다가 1,000원 더한 게 있겠죠. 매일매일 1,000원씩 저축할 거니까. 그러면 2일 후에는 11,000원에다가 1,000원을 2번 넣었을 거니까 뭐 곱하기 2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를 먼저 하자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요. 그럼 이제 저축액이 25,000원보다 많아지려면 요게 식의 뼈대네요. 즉 저축액이 뭐보다 25,000원보다 많아지려면
커지려면 며칠 후니 얘가 뭐다? x입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x입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이제 요 저축액 자리를 저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끝나는데, 자, 처음에 11,000원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1,000원씩 받으니까 당연히 x일 후에는 얼마? 1000x만큼 더해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항해서 양쪽에 1000 나눠보시면 x가 얼마? 14일이 나오잖아. 그래서 언제부터다?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 지금 이것보다 많아질 때는, 자, 이번 문제는 정답이 14가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로 14일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시면요, 14일 때가 딱 25,000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해석을 잘해야 돼. 이제 얘보다 많아지려면 요거를 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15부터, 즉 딱 15일째부터 이제 25,000원 넘어갑니다. 딱 14일째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15일일 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저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느낌이 와야 돼. 자꾸 뭔가 비슷한 식을 세운다는 거야. 스토리는 바뀌고 있지만.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문제도 저축 문제니까 얘는 해보시기 바라고요. 17번 문제 가볼게요. 또 역시나 우리가 많이 본 적 있는 뭐 이렇게 뭐 교통, 뭐 어디 가서 뭐를 사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얘는 좀 상황을 또 이해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큰 마트를 가거든요. 좀 차 타고.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과자를 한 개 먹고 싶어서 큰 마트를 가진 않잖아. 보통 이제 큰 마트는 장점이 가격이 좀 싸요. CU보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가격이 싸면 맨날 가지 거길 왜 안 가? 너네가 어쨌든 거기 가려면 교통비가 들잖아요. 오며 가며. 그러니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과연 몇 개를 사야 그 할인점, 마트에 가는 게 유리할까?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먼저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나 유명한 유리한 문제예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교통비가 드니까 조금 많이 살 때 유리하겠죠. 그럼 도대체 몇 개 이상 사야지 할인점 가는 게 좋냐는 거예요. 그치? 자, 혹시 이 문제도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누구야 이거? 15개 누구야? 자, 잘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어떤 스타일인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집이 있고요. 저는 또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라 또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집 코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물론 가끔은 편의점이 멀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편의점 멉니다.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근처에 있다고 칠게요. 편의점이 있고 좀 먼 곳에 할인점이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요. 자, 편의점에서는 한 개에 얼마? 여기는 한 개 500원이야. 500원. 근데 할인점에서는 한 개에 400원이야. 오호. 그럼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할인점이 좋은데요. 근데 이제 할인점은 읽어보시면 다녀오는데 왕복이야. 이것도 잘 봐야 돼. 가끔은 편도일 때가 있어요. 왕복 얼마가 든다? 1,400원이 들어요. 즉 너네가 갔다 오는데
추가로 얼마가 들어? 1,400원이 들어요. 교통비로.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완벽히 이해되겠죠. 아, 이런 상황이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리한지 문제, 즉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사야? 자, 몇 개. 자, 지금부터 음료수 사는 거를 X개라고 할게요. 과연 몇 개를 사야지 할인점이 좋냐라는 거야. 유리하다는 말은 좋냐는 거예요. 그치? 그럼 지금부터 제가 X개라고 두고 한번 편의점과 할인점의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개일 때는요. 자, 왼쪽엔 제가 편의점을 쓰겠습니다. 그럼 편의점에서의 금액은요. 얼마가 나와? 편의점은 코앞에 있고요. 한 개가 500원이니까 500X겠죠. 그쵸? 500X. 그리고 자, 할인점은요. 할인점에서의 금액을 보자면 할인점은 자, 한 개에 400원이라 400X야. 그런데 뭐가 든다? 교통비가 들어요. 그치? 그리고 저희는 어디가? 할인점이 유리한 걸 원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은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치? 돈은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여기서 가끔 다 풀어놓고 부등호 방향을 틀리더라고요. 요렇게 나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즉 할인점이 유리하단 말은 편의점이 더 비싸야 돼요. 그치? 요렇게 해서 이제는 간단한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즉 언제? x가 14보다 클 때부터 유리한 거니까 최종 정답은 몇 개 이상? 사실상 15개 이상부터가 좋은 거예요. 14개까지는 동점입니다. 그 사실상 동점이면 할인점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더 싸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더 싼 데로 가겠다고. 뭐 그런 어떤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19번부터 21번까지 소위 거속시 관련 문제를 한번 풀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공식 같은 건 존재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처럼 그림 같은 거 최대한 그림을 다 그립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능력을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속시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거속시라 부를게요.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오랜만에 뭐 시속 얼마, 뭐 몇 시간, 뭐 몇 킬로 떨어졌는지 거리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위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속시는 뭐가 존재한다? 공식이 존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거속시를 외울 때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보통 외우죠. 자, 오랜만에 한번 필기해 보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암기합니다. 자, 해석만 해볼까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일단은 공식을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단위 통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한번 문제 보고 올까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시속이 이게 속력인데요. 시속은 이게 시간당 속력이야. 시간당 1시간, 2시간. 근데 밑에 보시면 얘는 지금 30분이란 말이야. 지금 서로 뭐가 안 맞아요? 단위가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단위를 맞춰줘야 돼. 뭐 둘 다 뭐 분으로 바꾸든 둘 다 시간으로 바꾸든 뭔가 통일을 먼저 하고 어쩌면 순서가 통일을 먼저 하고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제 통일을 안 하고 공식을 써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럼 제가 여기는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좀 오랜만이고 보통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똑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더더욱이 그림을 활용하세요. 위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다 그림에다가 넣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셔 드릴까요? 오랜만에. 기호가 아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한 15분 내로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가지 또 힌트를 드리자면 거속시 공식을 딱 쓸만한 상황이 발생되면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즉, 저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오면 이론상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있거든. 다 이제 구해놓고 보시면 마지막에 뭔가 좀 식을 또 세울 만한 어떤 문장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식에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중1 때도 배운 적 있는 그런 거속시 관련 문제입니다. 자, 1분 30초 드렸고요. 그럼 제가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못 푼 친구는 제 설명 한번 잘 듣고 최대한 이해를 해봐.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자, 민정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공원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민정이가 집에서 어디까지? 공원까지 가고 싶어요. 그치?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요, 많이 봤었죠. 이제 갈 때, 올 때가 나뉩니다. 자, 집에서 갈 때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올 때는 이쪽 방향이죠. 갈 때, 올 때가 좀 나뉘는 문제고요. 일단 갈 때 먼저 보자면 시속 3km로.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게 무슨 멘트다? 이게 속력 관련 멘트야. 보통 시속, 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속력 관련 멘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속력을 주고 있구나. 얼마? 시속 3km.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올 때는 같은 길로. 자, 길은 바뀌지 않았어. 이런 것도 의식해야겠죠. 가끔은 다른 길로 오기도 해요. 근데 이번엔 같은 길로. 시속 얼마? 2km로. 자, 올 때의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느낌 오세요. 2시간 30분 이내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 아까부터 나오고 있는 식의 뼈대입니다. 즉 우리는요, 어쩌면 총 걸린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 2시간 30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총 걸린 시간 그런 말 없는데요. 당연히 그런 말은 없지만 이 말이잖아요. 이해하자면 요렇게 느낌아, 저희는 시간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시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집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갔다 와야 되니? 즉 거리가 마지막에 묻는 거라 지금부터 이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간단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뭔가를 좀 할 차례인데 요거 좀 지울게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느낌 오세요?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잖아. 그럼 이론상 뭐를 구할 수 있다?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공식 보시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3분의 x 단위 체크하세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그 시간입니다. 자, 올 때는요, 속력이 저거고 거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올 때에 걸린 시간은 2분의 x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총 걸린 시간이겠죠. 다시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총 걸린 시간이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 뭐다? 오른쪽은요 2시간도 있지만 요 30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린 지금 시간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30분이 몇 시간이게요? 기억나는 친구? 몇 시간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2분의 1이죠. 그렇죠? 60분의 30. 즉 여러분들 2분의 1시간 맞나요? 그렇죠? 시간으로 치면 이렇게 약간의 비례식 같은 건데 요거 당연히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2시간 30분은요. 그러면 같은 말인데 뭐다? 결국 2 더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요렇게 바꿔줘야 돼. 요게 단위 통일입니다. 요게 단위 통일인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 끝나겠죠. 이 문제를 풀면 자, 양쪽에다가 6 곱하겠습니다. 분수가 싫어서요. 양쪽에 6 곱하시면 2x 더하기 3x가 나오고 자, 오른쪽은 계산해 보시면 아마 1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요. 결국 이렇게 나와서 최종 정답은 뭐다? 최대 3km인 거야. 최대 3km 이내까지만 갔다 와야 돼요. 즉 그걸 넘어가면 2시간 30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 3km 이내. 이게 맥시멈 3km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기억나? 요게 이제 거속시 관련 느낌인데 어쩌면 비슷한데 중간에 공식이 필요해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20번 풀어볼게요. 자, 뭐 등산 관련 문제도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뭐 올라갈 때 또 뭐 내려올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문제예요. 그냥 코스만 등산으로 바뀐 것 뿐이야. 같은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필기한 그 어떤 팁들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 팁대로 풀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풀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 읽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색깔로 끊어 읽는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색깔펜이 없으면 정말 끊어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할 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할 말이란 게 이런 거야. 막 계속 필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막 이걸 막 내가 풀어야 되니까 할 말도 하고. 그 뭔가 제가 푸는 걸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여러분도 조금만 연습하며 뭐 저희 교재가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재 정도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다른 책 보시면 오히려 더 친절해.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얼마고? 5km요. 아하, 잘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혹시 등산 가본 적 있나요? 자, 산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는 다 그립니다. 저는 진짜 그냥 사실 제가요, 고백하자면 국어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활용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더라고, 뭔가. 근데 이제 이런 수학은요, 좀 과장 못해갖고 그림 같은 것만 잘 그려도 정말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어쩌면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자, 등산이니까 산을 그릴게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요, 아까 위에서는 갈 때였는데 이번엔 올라갈 때.
사실 바뀐 것뿐이야. 뭐 올라갈 때나 갈 때나 그게 그거 아니야 사실은요. 자, 올라갈 때는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시간당 속력. 혹시 어려울까봐 이게 원래 풀었으면요 시간당 속력입니다. 이게 시속인 거예요. 시간당. 분속은 뭐 1분당 사실은 이제 1시간당이 맞겠죠. 이제 분속은 1분당 속력, 초속은 1초당 속력. 사실은 속력 관련 멘트로 보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올라갈 때는요 시속 2km.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자, 이번에도 같은 길이라는 거. 자, 다른 길 아니야. 같은 길로 내려올 건데 이번에는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 시속 3km. 실제로도 우리가 내려올 더 빠르잖아요. 약간 현실 고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빠르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다 마지막에 사실 여러분 저만 그래요.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4시간 10분 이내로 내려오래요. 즉 여러분들한테 총 걸린 시간이 얼마? 총 걸린 시간이 4시간 10분 이내로 내려오려면 자 마지막에 묻는 거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 즉 올라간 거리를 x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봐봐. 속력 나와 있지 그림에. 거리 나와 있잖아. 그럼 뭐 구하고 싶어요? 시간 구하고 싶지 않냐는 거야. 항상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나머지 1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단위 체크. 자, 단위 체크. 킬로미터 맞으니까 시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라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내려올 때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라서 이렇게 구해보시면 총 걸린 시간이 뭐다? 저거 2개를 더한 게 총 걸린 시간일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4시간에 문제 없는데 10분 단위가 다릅니다. 우린 지금 시간으로 통일해 줘야 돼. 그럼 10분은요 같은 말인데 몇 시간? 6분의 1시간 이 됩니다. 다시 6분의 1시간 이 돼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아시겠죠?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게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계속 훈련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 집중한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느낌을 아마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21번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약간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잘 이해만 하면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21번 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겁이 안 나요. 뭐 되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준우. 약수 털어 간대요. 그러니까 활용은 정말 실생활 활용이야. 뭔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있을 만한 상황에다가 수학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끝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자, 약수터로 가는 길입니다. 약간 느낌 오세요? 위에 19번이랑 비슷한 문제로 보이네요. 근데 갈 때는 이제 분소. 자, 갈 때
갈 때는 자, 속력이 나와 있죠. 분속. 자, 이번에는 단위가 1분, 2분, 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0m, 단위가 미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올 때는 무거워서, 이유가 나와 있네. 무거워서. 좀 무겁겠죠? 무거워서 속력이 줄었습니다. 얼마? 분속 60m.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상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물을 받는데 5분 걸렸대요. 즉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플러스 5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 물 받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는 총 걸린 시간이 40분 이내가 돼야 돼. 오늘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이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뭔가 식을 이걸로 만들려고. 그렇죠? 어떤 뼈대가 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총 걸린 시간이 얼마? 40분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뭘 구해라? 거리가 몇 미터 이내니? 자, 지금부터 이 거리를 마지막에 묻는 걸 문자로 주겠습니다. x라고 두면 여러분들이 역시나 뭐 구하고 싶다? 시간 구하고 싶네요.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인데 단위 체크하세요. 단위가 이번 문제는 다 맞습니다. 단위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공식을 씁니다. 즉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x분 되겠죠. 다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6분의 x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총 걸린 시간을 써보자면 갈 때 걸린 시간 8분의 x분, 그리고 약수터에서 물 뜨는데 5분, 그리고 돌아오는데 6분의 x분, 이 40분 내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문제 맞나요? 네. 예를 푸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잖아. 어쩌면 정말 시키는 걸 했어요. 시키는 거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러움을 꼭 이번 숙제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느낌을 가지고 오시면 요 다음에 또 나와. 여기 요 다음 파트에 또 요런 활용이 나와요. 그때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요런 느낌 살려서. 사실 활용은요. 중1 때나 중2 때나 중3 때나 고등부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데 훈련이 지금부터 안 돼 있으면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하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 어떤 감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요. 센 연산은 61쪽까지입니다. 자, 61쪽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58쪽부터 61쪽까지 가보시면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했던 게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더 쉬워 오히려. 막 한 땀 한 땀 도와주는 문제가 나와요. 1번, 2번, 3번 하면서. 시키는 걸 채워가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잡기는 38쪽부터 40쪽까지. 자, 개념 잡기는 38쪽부터 40쪽까지. 그리고 익힌북은 13쪽, 14쪽인데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을 겁니다. 여기 한두 개 안 푼 것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답까지 써야 돼. 아직 정답이 안 써 있어요. 그치? 마저 푸신 다음에 정답 쓰시면 되고, 제발 부탁인데 오늘 숙제 검사한 거는 오늘 내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친구는 숨기지 말고 나한테 오히려 터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원우는 숙제 검사해서 혹시 모르겠는 거는 따로 질문도 준비해줘.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